뭐 다른 거는 보탤 거 없고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최대한 이탈표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는 이제 곧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국민의힘에 양심 있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행동을 막아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작동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비겁한 사람들을 또 한번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도 보면은 본인들이 당권 주자니 대선 주자니 하면서 이렇게 기분만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의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시점에도 용기 있게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치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 최소 여론조사의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만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비록 국민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특검표 표결에 찬성 의사를 이미 개인의 소신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를 갖고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왔던 법률가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은 표결 전에 입장을 밝힌다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한동훈 위원장을 따르는 어떤 당내 세력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표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자천타천으로 대선주자, 당권주자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이나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외 집회 참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아마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하게 항상 메시지를 피력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집회에 외부 시민단체들이 많이 결합한 상태에서 그것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저희는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22대 국회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질문 좀. 예, 질문. 예. 오늘 내 최상병 특검 통과되지 않더라도 네. 좀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파장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관측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탈표 규모를 저희가 냉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그런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또다시 제가 항상 국민의힘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비교하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 대우에서 이탈하면은 어떻게 린치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수면 위에 수면 아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결말은 결국엔 엄석대가 실권하게 되는 순간 다 터져 나옵니다. 그게 오늘이든 아니면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정치적인 행보이든 간에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석대의 그 중간급 관리자들도 너무 힘쓰지 마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엄석대 나갈 때 같이 날아가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과 기막히게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러나게 된 이유는 여럿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병우 하나 지키려다 정권을 내놓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감싸려다 민심을 무시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임성근을 끝내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성근 씨는 최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1사 단장으로 급류가 거센 사고 현장으로 장병들을 몰아넣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해병대 글자가 잘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살 꽃다운 청년이 그러다 죽었습니다.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경로해 보고서를 작성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하려 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지나친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심의 의혹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동원돼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그들이 과연 윗사람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특정인을 보호하려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 시즌2를 막게 될까 걱정입니다. 저는 113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모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최수근 상병 특검법 제2결 시 찬성표를 던져주시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한때 저의 동료 의원분들이셨습니다. 다시 호소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17명의 의인이 없어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 폐기된다면 국민의힘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폐기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혁신당은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양심의 편을 들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특검 통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내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민의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상식과 불합리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날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민의를 거부하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디 민심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상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고와 이를 둘러싼 많은 의혹은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군복무가 의무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최상병 사건이 맞물려 향후 군대를 가야 할 병력 대상자들과 가족에게 군복무 회피 기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거짓이라면 진상규명을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진상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국가 지도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을 따를 것인지 국민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5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님의 소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뜻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상병 특검 재의결에 찬성할 의지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주십시오. 대통령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우리 국군 장병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제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정의로운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저희 개혁신당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용기를 믿습니다. 혹여 제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위 의장 바로 묻겠습니다. 최수근 상정 부모님께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를 위해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으나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 바쳐 지켜주고 있으니 그들의 생명과 명예는 저희가 마땅히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눈을 감아도 잊어지지 않을 아드님의 이름을 외람되이 오르내리게 한 것 또한 죄송합니다. 이제는 오직 가족의 품속이어야 할 아드님의 자취가 신문에, 방송에, 세상에 자꾸 남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드님의 이야기가 정치로 이용되고 정쟁의 도구로 먹칠되는 것 같아 그것이 가장 죄스럽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모든 순간이 부모님들께는 크나큰 신뢰이자 용서받지 못할 잘못임을 압니다. 아픈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아드님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인들의 피는 명예 없이 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장병들의 뼈가 의혹과 함께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귀한 삶을 바치고 계신 이 나라의 군인들께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그치지 않는 감사와 경의를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간청합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치는 과연 어디를 향함이며 무엇을 위함입니까? 의원님들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